안녕하십니까.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절세 전략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4년 10월 15일 저희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요.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한 3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미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돌아가실지 솔직히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태어나는 것은 그래도 약간 예측이 가능한데 돌아가시는 거는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절세를 하려면 미리미리 이제 10년 이전이라든가 5년 이전 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강의를 찍는 거는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그 첫 번째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이제 총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 같은 상속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공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걸 설명드리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 세법에서는 이제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같이 형성했고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좀 줍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최소 5억에서부터 최대 30억까지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연락이 오셔서 이제 본인들 재산이 30억까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억까지 이제 본인들 재산이 한 30억 이하인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억 정도 있는데 20억은 다 공제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식이 없거나 배우자가 혼자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법정 상속분만큼이 한도가 되거든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실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 30억까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30억까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30억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둘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자녀 2명이 살아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명이 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0.5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1.5 대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 2명이면 1, 그러면 총 1.5 대 1, 1이니까 그거를 다 합산하면 1.5 플러스 1.5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1이 2번인 거고 1.5. 그럼 3.5분의 1.5가 어머니 몫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억을 이제 저걸 받는다. 그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 총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은 20억까지 다 되시는 줄 알잖아요. 근데 20억에다가 3.5 나누기 곱하기 1.5. 그러니까 20억 곱하기 3.5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한 8억 5천 정도가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초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5억까지는 이제 일괄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8억 5천에다가 5억을 더하면 13억 5천까지는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 상속세 하나도 안 내네 그러다가 이제 오셔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8억 5천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억 플러스 8억 5천 하면 한 13억 5천이고 20억에서 13억 5천을 빼면 상속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쨌든 간에 어머니한테 이제 배우자, 어머니나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아버지한테 일정 법정 상속분까지를 줌으로써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재산이 뭐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머니 지분이 30억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억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 상속세를 절감하실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갔다가 또 자녀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뭐 상속세가 이제 내년에 뭐 바뀔 예정이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 현행세법상에서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새로 뭐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으신,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상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억까지밖에 현재로서는 일가의 공제밖에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배우자 분이 돌아가시면, 만약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이제 뭐 못 사실 것 같다, 아니면 병석에 계셔서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만약에 드리게 되면 그게 그대로 그 다음 어머니 돌아갔을 때 상속세로 오기 때문에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따져보고 상속공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상속공제를 받으실 때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저는 좀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찍었는데요. 뭐 제 유튜브를 좀 보시다가 알 수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만약에 이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속세를 좀 덜 내고 싶다, 그럼 뭐 엄청나게 낮추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영역인데,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이 정도까지 혹시 가능하냐, 그러면 그들도 어떠한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부동산 그 이제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때 감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찍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태그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랑 상속세를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줄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약에 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감정을 안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배우자가 살아계신데 10억까지는 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면 그거보다 좀 더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받아서 상속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높이시는 게 좋고요.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상속세 감정을 좀 안 받으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그 상속세 어차피 최고 세율 구간이 50%인데 양도세는 그거보다는 좀 어쨌든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해서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뭐 저희 같은 상속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 전문 세무사로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달에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에 최대 100건 이상을 지금 저희가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세무 전문가 아니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훌륭한 서비스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차별화시키는 거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법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물론 세무사 이렇게 세 개가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팀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뭐 세무사님들은 가면은 이제 법무사를 따로 찾아뵙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따로 이렇게 찾아뵙고 저 세무사를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세 번 번갈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하면서 PM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PM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총괄 지휘를 하면서 이 좀 고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리니까 좀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